안녕하세요. 자극적인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하는데요. 저는 평소에 한국 고대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제 관심이 많은 이유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상상력이 개입될 여지가 많았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 뭐 좀 흥미를 끌만한 여지가 많았죠. 저는 이제 한국 고대사의 그 문제의식 중에서도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유입되고 형성되어 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계기가 된 것이 한 십몇 년 전에 영화배우 황신혜 씨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난 이후였습니다. 황신혜 씨는 어린 시절에 튀는 외모, 호녀라 같기도 하다는 그런 튀는 외모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예능 프로에 나와서 황신혜 씨 딸과 어머니가 이제 여행하는 그런 예능 프로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한 적도 있죠. 자, 영상을 통해서 황신혜 씨가 스스로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그 황신혜 씨 실제로 이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분명히 튀는 외모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본인도 뭐 인정하듯이.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어린 시절에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데, 사실 지금은 미의 기준이 황신혜 씨처럼 서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뭐 축복이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뭐 황신혜 씨는 어린 시절에 그런 튀는 외모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충분히 그럴만 합니다. 특히 다른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외국인 아이가 한 명 끼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줍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황신혜 씨 어머님도 분명히 보통 사람들보다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굉장히 서구적인 미모를 갖고 계시죠. 근데 분명히 황신혜 씨만큼 그렇게 뭐 이국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어쩌면 황신혜 씨처럼 이국적인 외모를 결정하는 유전적인 요인이 여러 세대를 뛰어넘어서 뭐 특정한 조건을 만나면 발현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다양한 외모를 갖고 있던 다양한 종족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유전적으로도 이렇게 유입됐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럼 이제 황신혜 씨 같은 이국적인 외모를 결정하는 그런 유전적인 요인은 역사적으로 어떤 근원을 갖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것이 궁금했는데, 일단 뭐 제 상상이긴 하지만 황신혜 씨 같은 외모를 저는 북방계 외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북방계라고 하면은 뭐 북중국이나 만주보다 훨씬 위입니다. 보통 역사학이나 고고학에서 북방계라 함은 지금의 몽골에서도 좀 북쪽, 몽골, 또 몽골 서부의 중앙아시아, 또 그 더 위쪽인 시베리아 일대를 보통 북방계라고 합니다. 저는 황신혜 씨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면 이런 북방계형 얼굴, 그리고 지금 북방계라고 제가 부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많이 겹쳐집니다. 우리가 뭐 농담 삼아 김태희가 밭을 갈고 있다고 하는 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탄자로 끝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런 북방계 국가들을 보면 몽골리안과 백인, 그 코카시안, 몽골리안과 코카시안이 좀 뒤섞인 형태의 다양한 종족들이 있죠. 그리고 그 뒤섞인 형태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백인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좀 몽골리안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분명히 북방계, 그 대유라시아 초원에 펼쳐진 북방계 국가의 사람들은 몽골리안과 코카시안의 중간 형태를 띠는데, 그 중간 형태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중앙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 아이들 사진, 뭐 어른 사진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아이들 사진을 제가 뽑아봤는데, 제 생각에 황신혜 씨의 어린 시절 느낌이 나는 아이들이 특히 이제 위구르 자치구역 이쪽에 많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백인과 몽골리안과 코카시안의 중간 단계의 어떤 조합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런 중앙아시아 사람들에게서 황신혜 씨와 비슷한 그런 외모를 좀 유독 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근 한 10년 전쯤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SBS 최후의 툰두라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지역이 이제 야말반도라는 곳인데, 러시아의 야말반도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네네츠족이 등장합니다. 이 네네츠족 사람들도 황신혜 씨와 되게 유사한 그런 외모의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황신혜 씨의 어린 시절 사진들하고 또 위구르족 아이들, 그리고 이제 네네츠족 아이들의 외모에서 혈연적인 좀 동질감을 느낍니다. 물론 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황신혜 씨는 지금 제가 예를 든 그런 지역의 북방계 외모를 갖는 유전적인 형질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곧 한국인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민족적인 동일성을 이루어냈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단일 종족만으로 단일 민족이 되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족은 혈연적인 요인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혈연적인 요인이 곧 민족은 아니고, 혈연적인 요인은 이제 종족이라고 부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민족적인 정체성은 크게 동일하게 구성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종족들이 유입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형성 과정에 저는 특히 이제 북방계가 많이 유입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그렇게 추정해 볼 만한 학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황들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학설들을, 뭐 이론들을 한번 책을 통해서 만나볼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신라 김씨 왕통이 이제 흉노계라는 흉노계라는 실제 역사적 사료도 있고요.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테고, 그런 학설들, 그리고 문헌 자료를 통해서도 북방계가 많이 유입되었다, 우리 한국인의 형성 과정에 북방계가 많이 유입되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정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늘 뭐 재밌게 보셨다면, 첫 번째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을 한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